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대단원 2단원 원자의 세계 단원을 배워보겠습니다. 원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라고 하면 원자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뭔지, 이 원자에 대한 그런 성질들, 그리고 원자에서 나타나는 뭐 주기적인 특징들, 그런 내용들을 배워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1단원에 생각해보면 뭐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화학 반응식, 농도 계산 이런 것처럼 수학적인 게 되게 많았잖아 1단원은. 근데 2단원은 그런 수학적인 계산이 별로 없고요. 그냥 화학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원에서 2단원이랑 3단원은 조금 조금 쉬운, 날로 먹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쉽게 가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에 2단원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재밌게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용도 되게 쉬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단원 원자의 구조와 현대 모형, 원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원자의 구조를 알아보고, 그리고 원자에 대한 모형들, 그 현대에는 어떤 원자 모형을 사용하고 있나, 그런 걸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원자는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지 배워볼게요. 학습 목표 1번.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종류와 성질을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종류랑 성질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전에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해 볼게. 그래서 원자가 뭐였지?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였죠. 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 공부할 때도 뭐 H2O 분자 안에 뭐 산소 원자가 몇 개 있고 수소 원자가 몇 개 있고 이런 걸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원자는 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학습지에. 이 그림 되게 익숙하죠?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다 그림입니다. 근데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원자는 양성자가 아니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었었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당 플러스 1 전하량을 갖고 전자 하나당 마이너스 1 전하량을 가져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동일하다. 중성인 원자에서. 네, 중성인 원자 상태에서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동일하다라고 배웠고, 전하를 띠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은 양성자 수가 전자보다 많고, 음이온은 양성자 수가 전자보다 적었고, 뭐 이렇게 배워봤었죠.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고 이온에선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면, 우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했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는 거야.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양성자 하나랑 전자만 비교해봐도 양성자 하나가 훨씬 무거워. 거의 전자가 옆에 있으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 일단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이 결정한다. 원자 질량이 대부분은 원자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중전자는 전하를 띄지 않으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리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원자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옛날 고대의 과학자들이 딱 원자는 뭘까 생각을 하기도 전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 과학자들은 원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즉 과학이 발전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원자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자에 대한 생각을 한 과학자는 돌턴입니다.
여기 돌턴의 원자설이 나와 있죠. 돌턴의 원자설을 같이 읽어볼게. 17세기에 이르러서 돌턴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입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입자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돌턴은 질량 보존 법칙이랑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원자설을 발표를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 과학 실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들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돌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원자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냥 가상의 개념, 원자라는 거를 돌턴이 맨 처음에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맨 처음에 돌턴이 제시했을 때 원자는 그 어떤 형태였을지 같이 살펴볼게. 일단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돌턴의 원자설을 고쳐보는 활동인데, 일단 돌턴의 원자설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라는 작은 알게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 및 성질이 모두 같다. 세 번째, 원자들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 화합물은 한 원자가 다른 원자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생긴다 라고 맨 처음에 돌턴이 제시한 원자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면 세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들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돌턴이 얘기한 거를 좀 바뀐 내용이야.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교과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교과서 표현을 그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돌턴이 맨 처음에 제시했던 원자설은 여기 원자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맨 처음에 돌턴이 제시했던 원자설이고, 이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앞에 추가된 말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들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서 그냥 그대로 들고 왔지만 조금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제시한 돌턴의 원자설을 고쳐보는 활동이라서. 네, 일단 하나하나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라는 작은 알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돌턴이 맨 처음에 제시를 했어. 근데 우리 방금 현대에서 원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걸 분석해 보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질 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있어? 더 이상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쳐보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며, 그리고 또 핵반응,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핵반응도 배웠었죠. 핵분열에 의해서 쪼개질 수도 있어요. 핵분열에 의해 쪼개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를 고쳐보면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 등의 성질이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가 틀린 거야. 네, 같은 원소라면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물리적 성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원소라도 질량이 다른 동위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동위 원소는 뭐냐면 같은 원소야.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아. 그런데 중성자 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중성자 수가 다르면 질량이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동위 원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번째, 원자들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맨 처음에 돌턴이 제시했던 원자설이야. 돌턴의 원자설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핵융합과 핵분열 반응에 의해서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원자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핵반응, 핵융합과 핵분열, 이런 핵반응은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화학 시간에 다루지 않아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의 재배열,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그런 걸 보고 화학 변화라고 했죠. 근데 핵 반응은 그 원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설이 수정된 게 바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들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들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세울 때 그 개수비를 맞출 수도 있는 거였죠. 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교과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맨 처음에 제시했던 돌턴의 원자설은 원자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핵 반응을 통해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질 수 있어. 그래서 더 전제 조건을 건 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를 앞에 걸어준 겁니다. 네, 좋아요. 다음, 화합물은 한 원자가 다른 원자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생긴다. 네, 이거는 지금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 돌턴이 맨 처음에 원자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고, 그때 제안했던 돌턴의 원자설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고,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다 잘못됐다고 나타났다. 잘못됐다고 입증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돌턴이 제시했던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어.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쪼갤 수 없어. 이런 걸 보고 원자라고 생각을 했다, 돌턴이. 그래서 돌턴의 원자 모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양이랑 되게 다르죠. 원자핵도 안 보이고 전자도 안 보이죠. 근데 맨 처음에 돌턴이 제시했던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돌턴의 원자 모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발표 한 명을 할 거야. 우리 다음 시간은 대면 시간이겠죠. 대면으로 너희들이 학교에 왔을 때 발표를 한 친구가 해줄 거예요. 그 친구는 선생님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발표 내용을 본 다음에 듣고 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는 일단 선생님이 줌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줌 선생님이 있을 거야. 그 실시간 선생님이랑 어떻게 샬라샬라 해가지고 발표자를 정해주시면 돼요. 네. 뭐 이 친구는 뭘 발표해주냐? 지금 돌턴의 원자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돌턴의 원자설을 고쳐보는 활동을 할 정도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과학 이론을, 과학 가설을 왜 우리가 지금 배울까? 왜 우리가 지금 화학 시간에 배워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선생님이 힌트로 과학의 잠정성이라고 줬는데, 과학의 잠정성이 뭔지 조사해서 같이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의 잠정성뿐만 아니라 지금 돌턴의 원자설 원자설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해서 발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뭐 돌턴이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원자설을 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조사해 주셔서 발표한 친구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돌턴의 원자설이 나왔어. 지금 원자는 그냥 속일 수 없는 알갱이야 라고 했는데, 원자에 뭐가 구성 입자가 있다는 걸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톰슨이 어떻게 그 구성 입자를 발견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톰슨이 발견한 원자의 구성 입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전자예요. 지금 어떻게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는지 알아볼게. 톰슨은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을 통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매우 작은 입자의 흐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극선 실험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금 실험을 한 거예요. 음극선이 뭐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음극선이 뭔지 먼저 읽어볼게. 진 공간 안에 전극을 연결해서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나타나는 빛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 공간, 지금 요거거든요. 진 공간 안에 전극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야. 이때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이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걔가 음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 그리고 방정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음극선이 같은 특성을 보여요. 지금 얘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 지금 여기 금속도 있고 이 안에 방정관에 들어있는 기체,
또 지금 여러 종류를 막 바꿔 끼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음극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음극선은 그 종류에 입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즉 구성 입자의 모든 물질이 공통적인 입자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음극선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진 공간 안에 전극을 걸어서 지금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생기는 애인데, 지금 여기에 사용하는 금속 그리고 방정관 안에 들어있는 기체, 얘를 뭘로 바꾸든지 간에 계속 음극선이 나온다더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이 특정한 물질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공통적인 입자인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음극선은 지금 모든 음극선이 지금 나타나는 이 입자는 모든 원자의 공통적인 구성 입자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 음극선이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밑에 음극선의 성질 실험들을 살펴보십시다. 일단 첫 번째, 이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중간에 걸쳐둔 거예요. 그럼 이 음극선이 쭉 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장애물을 타고 여기 그림자가 생겼대. 그럼 이 그림자가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할까? 네, 지금 이 음극선이 직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직진을 하니까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래서 장애물을 설치했을 때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는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또 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볼게요. 지금 음극선의 진로에 바람개비를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음극선을 쏘아줬더니 이 바람개비가 어떻게 됐냐면 뱅글뱅글 돌아가요. 되게 신기하죠. 저 무슨 빛 같은 걸 쫙 쐈어. 음극선이라는 빛 같은 걸 쫙 쐈는데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거야. 이 바람개비가 돌아갔다는 거는 뭐야? 지금 얘가 충돌했을 때, 음극선이 바람개비에 충돌했을 때 에너지를 내고 지금 이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충격량, 운동량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렇다는 소리는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라고?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 음극선의 진로에 지금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렇게 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휘냐면 이 플러스 쪽으로 휘어요. 지금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휘는구나 라는 거는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실험을 정리를 해보면 음극선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음극선의 성질 첫 번째,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질량을 가지고 있다. 바람개비가 돌아갔어? 질량이 가지고 있구나. 세 번째, 지금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지금 플러스 극쪽으로 휜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선이 정체가 뭐냐면 이 음극선은 바로 전자예요. 이 전자들이 슈슈슈슈슈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질량도 있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음극선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실험뿐만 아니라 한 가지 실험이 더 있어요. 지금 전기장에서 지금 플러스 극으로 휘었죠. 그러면 전기장에서 휜다는 소리는 자기장에서도 휜다는 거지. 자기장에서도 휩니다. 근데 자기장에서는 어떻게 휘는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게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물리 시간에 지금 뭐 오른나사의 법칙 플러스 뭐 n극 s극 뭐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지 어느 쪽으로 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찾아보니까 물리 1에서 3단원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기장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그냥 자석을 갖다 대도 자기장을 걸어줘도 음극선이 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고 지금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지금 전자는 직진하고 뭐 질량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걸 알아냈다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톰슨이 이렇게 알아냈어. 이렇게 알아냈다면 지금 우리 원자 모형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돌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냥 알갱이라고 해서 그냥 동그라미 그려놨는데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원자를 설명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게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지. 원자는 중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어. 그렇다는 소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원자 모형을 그려본 건데 학습지 빈칸을 같이 채워볼게. 원자는 중성인데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해. 그래서 톰슨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는 이렇게 공이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가 콕콕콕 박혀 있겠다.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 지금 이걸 보고 어떤 모형이라고도 부르냐면 푸딩 모형이라고도 불러요. 좀 푸딩 모형 조금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푸딩은 그 짱구는 못 말려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이런 푸딩 걸 보고 푸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 동그라미에 건포도 콕콕콕콕콕 박혀 있는 걸 보고 푸딩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때 이 톰슨이 제시했던 원자 모형은 원자는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공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 있다. 그래서 푸딩 모형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